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일 화요일 한가위 연휴에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6시 5분부터 55분 동안 한가위 특집으로 꾸밉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허리를 담당하는 김용민 파일을 통해 파란만장한 2017년 한 해의 시사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파란만장하다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손 꼽아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인원 1,700만이 모인 촛불 집회, 광장 한켠에 친박단체의 태극기 집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세월 호인양, 19대 대통령 선거, 북핵 6차 실험으로 암울한 한반도 정세까지. 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왔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함께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가위 특집.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마당,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지요. 그렇게 곧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이분 정말 탁월한 관운이 빛납니다. 이분의 관운 이야기부터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3일 김용민 파일 함께 하시죠. 9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황교안 총리가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했던 강연회. 본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 인사발령이 난 것들을 보니까 그 당시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이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이런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 또 고통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내고 나가고 막 이랬는데, 저는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 가서 연수생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환난으로부터의 도피성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즉 하나님의 섭리를 유독 검찰 인사에서만 찾는 듯 보이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이 김대중 대통령 다음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이제 검사장이 돼야 될 때인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검사장이 안 됐어요. 탈락했어요. 제가 고검장 된 뒤에 조선일보에 검찰 인사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전 정권 미운 털 복귀,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정권의 미운 털,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저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없고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사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버티고 버텼더니 검찰 유직에 재발탁되더라로 요약되는 강연.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입니다.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서 이제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여권 대선 주자가 부재해지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기치 않은 낙마에 범여권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대한 눈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교안 총리, 관운인가, 신의 섭리인가.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박근혜 대통령은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고 장담했던 박 대통령이었는데요. 파면 이유 중에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뇌물수수였습니다. 3월 11일 김용민 파일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깨끗한 정치를 위해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의 문제점은 당시 인사혁신처가 감찰관실의 간부 퇴직을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16일 밤늦게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7분 동안 통화했는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정보를 언론에 누설했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 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는 물론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존립의 기반인 헌법을 스스로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결정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법치를 깡그리 부정하며 폭도가 됐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이 말은 성립이 안 될 텐데요. 3월 28일 김용민 파일입니다. 이 모집책은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경우 통상 참가자들에게 주는 일당은 2만 원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향한 친박단체들의 위협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 X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에도 불복 발언과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저 반란군을 진압할 것이다. 단군의 최대 사기꾼 이점이 나쁜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길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돈을 주고 사람 동원하는 집회를 열고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친박단체를 향해 일침을 가하는 것일까?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종회 개회식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 이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구속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또 김순환 검찰총장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이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삼성동 집으로 모이라는 친박단체를 향해 자제를 당부하는 것일까? 작년 10월 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불법 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 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확성기를 사용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받은 뇌물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해 사면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2015년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탄핵되고 3월 30일 구속됐습니다. 그날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인양이 됐는데요. 그런데 적지 않은 언론이 박정희 박근혜 신화가 침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월 31일자 김용민 파일입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실제 모든 정치 행위가. 그 마음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라고. 딴지 일보 김어준 총수가 한겨레 신문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박근혜의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그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저항을 하고 그래요? 5.16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1989년 야인으로 있을 때 MBC에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갖다 바르게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한다고 그렇게 정말 말로 그 행동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매도를 당하시는데 단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는 거, 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체의 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한 비애를 느꼈습니다. 같은 해 KBS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 199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이루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된 뒤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차영주 선생. 국정한국사 교과서 계획이 발표되자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의 강력한 구속 요구로 감옥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저항을 하고 그래요? 곧바로 19대 대통령 선거 전국이 펼쳐지지요. 당시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도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쪽과 아니다,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이런 자강론이 맞붙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형성된 대립구도였네요. 3월 30일 김용민 파일 만나보겠습니다. 저 무능한 대통령이다. 어디 자문을 구할 데 없어가지고 지저분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도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봤냐. 그래서 저거 탄핵감이다. 정치적으로는 저건 탄핵감이다. 근데 뭐 최근에 밝혀진 것은 뭐 연설할 때 조금 뭐 야 이거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정도였다니까. 예, 그거는 넘어섰지. 그거는 넘어섰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순양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이달 초 인터넷 방송 정교제 TV에 나왔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 친박 김진태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성완종 리스트 재판이 안 끝났다고 일깨워주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왜 뭡니까 당시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경선 기탁금 그거를 뭐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 뭐 비자금에서 좀 이렇게 그걸 썼다 그러는데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홍준표 후보, 김진태 후보가 허위사실 문자 유포건으로 법원에 의해 사실상 강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신 재판이라 걱정하라고 일침. 그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뭐 제정신정당하고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잘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김진태 격분하고 홍준표 굽히지 않고 끝내 MBC 라디오 진행자는 이거 보세요, 홍 후보님. 여기 지금 뭐 경험 가지고 뭐 나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두 분 잠시만요. 나이 갖고 나왔습니다. 자제를 좀 자, 두 분 마이크 잠깐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분을 사귀지 못한 김진태 국회 정론관에 나타나
바른정당과 연대하려는 홍준표를 맹비난.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고 있던 애들을 구박해가지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일침. 한 분은 뭐 불법 정치자금 문제고 또 한 분은 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도 좋으니까 상대방이 대통령이 돼도 인정할 만하다. 이런 전제가 서로 돼야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회가 4월 13일 SBS에서 있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총화로 불리는 TV 토론, 과연 어땠을까요? 보통 토론의 중심은 1위 후보인데 어째 이날의 중심은 2위 후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 대 나머지 후보의 대결 구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4월 14일 김용민 파일로 갑니다.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거 보니. 홍준표 대 문재인. 640만 불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하면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주범이라고 구속했는데 그거 부정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 안철수.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30몇 명 가지고 이게 국정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했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애는 들지 마고요. 호남 1, 2중대가 같이 출마를 했는데 어차피 대학원들 그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같은 당 아닙니까?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릅니다. 아니, 떨어져 나온 당이죠. 박지원 대표가 대표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온 당이 아니라 새롭게 창당한 당입니다. 홍준표 대 유승민.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업만 드십니까? 됐습니다.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홍준표 대 심상정. 그 민주노총 정교조를 응징하겠다. 그거를 내 국정 운영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때려잡겠다. 경남에 있을 때 한번 붙어봤습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북한이 유발하는 안보 위기야 어느 대선 때나 핵심 이슈였죠. 이번 19대 대선도 어김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는 주적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후보를 향한 매서운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4월 21일 김용민 파일입니다. 네.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과 명시적으로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 그런데 쟁점은 이 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 국방백서에는 어떻게 담겨 있을까? 주적이란 용어는 2004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고 그 이후엔 적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2010년 백서부터 주적이 아닌 적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네,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주적과 같은 뜻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현직 시절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거명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2010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당시는 천안함 사건 직후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김태영 장관의 문답. 결국 2004년도에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 개념의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군 전체 군기강이 해이해져가지고 오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 10월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안보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주적이 북한인데 왜 북한이 주적이 아닌 것처럼 표현해요? 유승민 의원도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 저는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적이란 단어를 쓰든 안 쓰든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나서. 문재인 후보 어제 원주에서 특전사 출신 문재인 앞에서 안보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반박. 한마디로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맞습니까? 19대 대선은 홍준표 후보의 입담으로 시작해서 이 홍준표 후보의 입담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토론을 보는 즐거움을 줬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는데요.
5월 2일 MBC 주최 마지막 토론회 실황을 요약한 5월 4일 김용민 파일 만나보시죠.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입담. 사실인가? 우선 첫 번째, 4대강 사업은 녹조와 무관하다. TV 토론회에서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하지만 JTBC 보도. 하지만 녹조는요, 수온과 일조량뿐만 아니라 인질소, 거기에 체류 시간까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녹조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질소와 인, 그리고 기후, 이 두 가지가 녹조의 원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에이즈의 최대 원인은 동성애. 역시 TV 토론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SBS 보도. 홍준표 후보의 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2015년에 신고된 에이즈 통계를 보면 전체가 1,018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364건, 그리고 동성애 288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성 간의 접촉에서 감염된 게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주의료원은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폐쇄? 또한 TV 토론에서 진주의료원도 그래서 폐업해버렸습니까? 일을 안 해서 폐업했죠.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정말 그러한가?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 진주의료원은 이미 6년째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1명의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당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극강성 귀족노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 관련한 SBS 보도. 네, 3% 강성 귀족 노조라고 했잖아요. 홍 후보 측의 이 발언의 근거가 뭐냐, 이걸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홍 후보 측이 설명을 하기는 이 연말정산을 받는 전체 근로자가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네. 민주노총 소속이 60만 명 정도 된다. 이게 3%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성 귀족 노조라는 거는 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을 뜻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노총에는 공공운수노조라든가 아니면 비정규 교수노조처럼 귀족 노조라고 보기 어려운 곳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상정 후보 강하게 몰아세우고.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원로들의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그러했는데요. 작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더니 올해 초 의원직을 내놓고는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가 대선이 끝나고는 정치를 떠난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험한 말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인데요. 정치는 그래서 생물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4월 28일 김용민 파일 들어보시죠.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통합을 하겠어요? 지난해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가장 크게 반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촌평.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에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해드립니다. 김종인 대표, 갈라져 나가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복당하라고 호소.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공작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시 사장입니다. 당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끈하는 안철수 대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렸다는 듯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김종인 대표. 안철수는 안 될 사람이니 이 사람만 빼고 복당하라고 언급.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기본적인 동기가 내년도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더 발끈하는 안철수 대표.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반대하자 김종인 대표. 당의 주인은 당원이 주인이지 어느 대표가 이 당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무슨 사당도 아니고 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통합은 불발. 더 이상 통합에 대한 논의는 불가하다고 모두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여 뒤 대선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와 제외할 듯. 안 후보는 오늘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하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여기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륜스님과 만난 김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2월 안 전 대표를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한 사람이 경제를 알겠느냐고 혹평한 데 비하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듯. 불운한 정치인 하면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 고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손학규 징크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큰 정치적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다른 큰 사건이 발생해서 끝내 빛을 못 보는 징크스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4월 5일자 김용민 파일입니다.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전국 100일 민심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그날 북한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 그날 저녁 방송에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지난 1월 초 TBS 라디오에 출연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후에도 징크스는 계속됐는데 2년 3개월간의 전남 강진 집거를 마치고 만덕산에서 하산한 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민의당 입당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웃지 못할 징크스는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징크스는 이것. 2007년 대선부터 내리 3번 당내 경선에서 2등을 했다는 점. 우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로 기호 4번 정동영 후보자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2위인 손학규 후보와는 예상 외에 많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2012년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문 후보는 13개 지역 경선에서 모두 이기며 2위 손학규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2017년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85.4%를 득표하며 손학규 후보 12.4%, 박주선 후보 2.2%에 그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징크스는 이렇게 손학규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한 당내 후보는 항상 2등을 했다는 점. 우선 2007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위인 정동영 후보와는 532만여 표, 22.6%포인트 차로 역대 최다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469만 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3.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은 5월 9일 그날은 이 징크스를 다 깨고 안철수의 시간이 될까?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시간이 오니 패권의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도운 원로 이야기입니다. 원로급 현역 정치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박지원 당시 대표가 안철수 후보 유세 때 광주 정신을 계승할 사람을 말하며 실언을 했습니다. 박 대표 말고도 다른 정치인들의 실언이 적지 않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4월 18일 김용민 파일입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라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이라고 말함. 이런 실수는 다반사. 지난 총선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대신 이준석을 밀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다른 지역 유세를 다니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도 후보 이름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 여기 최석원 후보, 최성민 후보 꼭 지지 부탁드립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유세 때 박근혜 대통령 비판에 주력할 뿐 후보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 실수는 없습니다. 한편 박지원 대표 지나친 지역감정 조장으로 눈살. 문재인은 우리 전라북도 인사들에게 차별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습니다. 완전히 골로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우리 호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어머님이 지금 여수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호남의 사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우리 호남이 발전할 수 있고 인사차별 받지 않고 예산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쟁자는 문재인 후보인데 박지원 대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후보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듯. 이래봬도 제가 제일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겁니다.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0월 3일 한가위 특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은정 씨와 함께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경경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가해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물가 쌈 싸먹고 시장국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서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레이스 1, 2, 3,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미 흡쇼 앰비쇼 두자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리 호주머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오나 짠말 말고 가까워지는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